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 지수와 S&P 500 지수가 1% 안팎으로 하락을 마무리됐고요. 나스닥 시장은 1.6%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14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았죠. 1% 정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한국 시장은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밀려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좀 있었었죠.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. 양호한 주가 흐름들 실적을 좀 발표를 했어요. 일단 모델 3에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6%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했고요. 모델 3를 제외한 다른 기타 모델 같은 경우는 91%가 증가가 됐다.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. 결국은 테슬라의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회장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약 12%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선물 시장도 지금 플러스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 이외에 뭐 IBM이라든가 이런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요. 그 램리서치도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. 램리서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시간의 5%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. 근데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고요. 21선을 간당간당하게 좀 3대 지수가 버티거나 살짝 하회한 이탈을 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S&P 500 정도, S&P 500 같은 경우는 21선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은 살짝 이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특히나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모양새가 조금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상승에 대한 부분들, 쐐기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, 지금 쌍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. 그러면 이런 구간대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좀 흐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. 21선을 다시 하회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61선에 대한 지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지 않을까,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한 차례 큰 상승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국면에서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밀려서 출발을 좀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. 그러면서 모처럼 만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.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 줬고요. 코스닥 시장도 양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특히나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왔다가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4,8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1%가 넘는 상승을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려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연속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어,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. 결국은 여기에서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상승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까지도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어제의 상승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먼저 좀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여기서 이제 좀 보게 되면 원통형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, 주가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
오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좀 환율 체크를 좀 봐야 되겠죠.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부추겨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일단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항 라인 때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여기에서 이제 하향 안정화가 좀 되어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좀 되게 된다라면, 즉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.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대파락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, 난 그렇게 예상하는 부분들은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.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, 대체적으로 이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대부분이에요.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? SK 하이닉스가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일단 20만 원을 목전에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지금 거의 뭐 좁은 박스권역에서 지금 주가가 흐름들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2주일 넘게 이 지금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중반까지 박스권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실적이 좀 잘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뭐 20만 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뭐 요 부분들의 갭이 하나가 있겠죠. 요 갭이 남아 있죠. 요 자리 때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죠.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대를 일단 저항으로 놓고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만약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의 흐름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, 여기 이제 고객사들, 소부장 쪽의 장비주들이죠.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. HBM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. 이들 기업들이 아마 여러분들께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 쪽에서 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매도세가 여전히 좀 나오질 않고 있고, 어제도 좀 매수를 몇몇 종목군들은 유입이 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 이외에 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기관 쪽에서 좀 물려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지수는 아마 개파락 출발을 할 거예요. 개파락 출발을 할 것 같은데, 선물 기준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야간 선물 시장이 1%가 밀렸었죠. 344포인트 언저리대에서 이제 종가가 야간 선물이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. 그러면 어제 이 부분 때 하단 자리 때예요. 요 자리대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면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아무래도 반등권역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 61선에서 241선 자리대죠.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좀 무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, 만약에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342.5포인트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요 자리대까지도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. 그걸 좀 감안을 하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일단 정리를 해보게 된다라면 오늘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. 전기차 쪽에 대한 이슈, 즉 전기차 쪽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좀 양호하게 나왔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 흐름들, 어제 좀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주가의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, 이 속에는 원통형의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
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2차전지 쪽 섹터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. 그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났을 때 주변주, 장비주들, 뭐 HPSP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수급이 함께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외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환율이 안정화가 되어 주는지, 즉 1380원짜리대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이외에 뭐 개별적인 종목분들이 좀 여전히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방산 쪽에 있어서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 제법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드론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이외에 뭐 이제 엔터 쪽에 있어서의 눌림목 구간 요걸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 전기차 쪽 섹터와 SK 그 반도체 쪽의 이 두 가지의 섹터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이 아마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.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, 오늘 한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요거는 반등을 노리는 매수 전략도 일단은 눌림목 매수겠죠. 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처럼 오늘도 상승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. 그렇게 해야 뭐 힘든 시장에서 조금 그나마 좀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죠. 그렇기 때문에 뭐 희망을 걸어보고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요. 그리고 영상 올려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